서울 강남 화려한 결혼식장.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신부가 아닌 문 앞에 한 노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걔를 결혼식장에 왜 데려와? 당신은 여기 올 사람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오늘만은 딸 얼굴만 보고 가려 했어요. 31년 만에. 저 할머니는 누구예요? 왜 날 보고 우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거기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 친엄마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입양 서류를 내가 조작했어. 수민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한 번도 널 포기한 적 없단다. 서울 강남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한 예식장 라비에르홀. 오후 2시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홀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장엔 수정 샹들리에가 영롱하게 반짝이고 복도 양옆으론 하얀 장미와 백합이 가득했어요. 공기 중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고 하객들은 저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 눈부신 레이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강수민이 서 있었어요. 머리엔 작은 티아라가 빛나고 손엔 하얀 장미 부케가 들려 있었죠. 33,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는 그녀는 언제나 밝고 당당했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옆엔 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양어머니 윤미라가 서 있었어요. 56의 미라는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수민이 오늘 정말 예쁘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수민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데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기 좀 봐. 뭐야, 저 할머니? 왜 걔를 결혼식장에 데려와? 하객들이 한쪽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예식장 문 앞에 낡은 베이지색 점퍼와 때 묻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어요.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품엔 하얀 진돗개 한 마리를 안고 있었고요. 노인 이정화는 그저 말없이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30년 세월이 응축된 눈빛이었죠. 바로 그 순간 정화가 안고 있던 진돗개 배기가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품에서 빠져나가려는 듯 발버둥 치더니 고개를 신부 쪽으로 쭉 뻗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낑낑거리며 신부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알아보는 것처럼. 아니, 분명히 알아보고 있었어요. 수민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고요. 저 할머니는 누구일까? 저게는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청소부 아냐? 걔 냄새 나겠다, 진짜. 예식장 경비는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양어머니 미라가 수민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수민아, 저쪽은 보지 마. 잘못 온 사람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어머니가 지금은 뭔가에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식장 직원이 다급하게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하객 명단에 없으시면 나가주셔야 해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기를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어딘가 강단이 있었습니다. 백이가 낮게 킁킁거렸습니다. 정화는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그래, 백이야.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가자. 정화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수미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저 할머니의 뒷모습이 이렇게 슬퍼 보일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 미라가 다시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이제 들어가자. 시작해야지.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예식장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도 하얀 진돗개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가슴 속엔 뭔가가 남아 있었어요. 이름 모를 그리움 같은 것.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부케를 꼭 쥐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신랑 한재우는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수민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예식장 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까? 그리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결혼식 이틀 전, 경기도 남양주 새벽 5시, 낡은 고시원 3층 구석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알람이라기보단 백이의 낮은 킁킁거림이었죠. 이정아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선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백이야, 잘 잤니? 백이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백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일하게 남은 이유였죠. 정화는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베이지색 점퍼 하나, 청바지 한 벌,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엔 2살 배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수미나 정화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33이 됐을 딸. 보육원에 맡긴 지 31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널 그렇게 안 보냈을 텐데. 정화는 점퍼를 입고 손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이도 뒤따라왔어요.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정화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박스, 신문지, 플라스틱 병 하나하나 모으고 접고 묶었어요.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벌어야 내일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할망구, 여기는 내 구역이야. 길 건너편에서 다른 폐지 줍는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싸울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른 골목으로 갔죠. 백이가 정화 옆을 지켰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함께 걸으며 때론 쓰레기 봉투 앞에서 멈춰 서기도 했어요. 백이야, 너는 밥 먹었니? 정화는 편의점 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김밥, 상한 떡볶이, 그중 조금이라도 먹을 만한 걸 골라 백이에게 줬어요. 백이는 꼬리를 흔들며 먹었습니다. 넌 나보다 먼저 먹어야 해. 너라도 건강해야 엄마가 버티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화는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폐지를 훑어봤어요.
이게 뭐야, 이거. 젖었잖아. 죄송해요. 비가 와서 에이 됐어. 5,000원. 그게 이번 달 방세가 밀려서요. 10,000원만 고물상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매번 깎아달라고 그래. 싫으면 다른 데 가. 정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000원이라도 받아야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손에 쥔 5,000원짜리 한 장. 정화는 그걸 꼭 쥐고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배기 사료 한 봉지 2,000원, 라면 한 개 1,000원, 그리고 남은 2,000원은 고시원 방세에 보탤 돈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정화는 낡은 그릇에 배기 밥을 담아줬습니다. 배기야, 많이 먹어. 엄마는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죠. 정화는 옷장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작은 신문 스크랩을 펼쳤어요. 대기업 비서실 강수민 씨, 회계사 한재훈 씨와 결혼 공고였습니다. 정화는 우연히 버려진 신문에서 이 기사를 봤어요. 사진 속 신부의 얼굴. 31년 만에 본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민아, 정말 너구나.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봤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가야 해. 얼굴이라도 봐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옷이 없었어요. 정화는 동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놀라며 물었죠. 정화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혹시 입을 만한 옷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딸 결혼식에 가야 해서요. 아,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은 헌옷 박스에서 점퍼 한 벌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화는 점퍼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1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보육원 앞에 딸을 두고 온 그날. 수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돌아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입양됐고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정화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화는 점퍼를 입고 배기를 안았습니다. 배기야, 오늘 엄마 딸 보러 가는 거야. 너도 함께 가자. 배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었어요. 그 안엔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전해줄 수 있을까? 정화는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버스비도 아까웠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어요. 딸을 보러 가는 길이니까요.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세상, 딸이 사는 세상. 수민아, 엄마가 간다. 얼굴만 보고 올게. 버스에서 내린 정화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낯설었어요. 높은 빌딩들, 명품 매장들, 화려한 간판들. 정화가 사는 남양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백이야, 여기가 수민이가 사는 곳이구나. 백이는 정화의 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화는 손에 든 신문 스크랩을 다시 펼쳤어요. 라비에르올 3층, 오후 2시 시계를 봤습니다. 1시 20분.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정화는 천천히 예식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딸을 볼 수 있을까? 아니, 딸이 자신을 알아볼까? 예식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이 보였어요. 정화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죠.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거친 손.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1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아니면 영영 못 볼지도 모르니까요. 정화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향수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로비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양복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랑 측이신가요? 신부 측이신가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부 측.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화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1분, 2분.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그게 제가 급하게 와서요. 초대장은 가져오셨나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신부님이나 신랑님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규정상 바로 그때 다른 하객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정화는 재빨리 복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기 손님. 하지만 정화는 이미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배기를 꼭 안고 빠른 걸음으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옆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귀빈실, 대기실, 신부 대기실. 정화는 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민아, 너무 예뻐. 오늘 정말 공주 같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정화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3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미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옆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분홍빛 한복, 단정한 머리. 수민의 손을 잡고 있었죠. 우리 수민이 오늘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 그 단어가 정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사람이 수민이를 키운 사람이구나.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죠. 딸을 저렇게 예쁘게, 행복하게 키워준 사람에게.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말 나도 듣고 싶었는데. 정화는 문틈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냥 이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만. 얼굴만 봤으니 됐다고. 하지만 백이가 갑자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야, 조용히 백이는 정화의 품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 문 쪽으로 몸을 내밀었죠. 백이야, 안 돼. 너무 늦었습니다. 백이가 정화의 품에서 뛰어내렸어요. 바닥에 착 하고 내려선 백이는 신부 대기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백이? 정화가 황급히 백이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이미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대기실 안에서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저 강아지 미라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문틈에 정화를 봤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창백하게 질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수민이 미라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세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화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정화와 수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민은 정화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저 할머니는 정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아니, 죄송합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예쁘네요. 바로 그때 웨딩 플래너가 복도를 따라 달려왔습니다. 손님, 여긴 신부 가족만 출입 가능한 공간입니다. 미라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가족이 아니에요. 내보내주세요. 정화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웨딩 플래너가 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백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백이는 여전히 수민 쪽을 보며 낑낑거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화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저분은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가 그 말을 막았습니다. 수민아, 신경 쓰지 마. 식 준비해야지. 정화는 예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백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봐. 백이는 정화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정화는 예식장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선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민아, 행복해라. 그걸로 충분해. 정화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정화는 예식장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뒷문이 있었어요. 경비가 없었죠. 그냥 조용히 서 있기만 할게. 얼굴만 보고 갈게. 정화는 백이를 품에 꼭 안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식장 쪽에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식장 뒤편 맨 끝자리에 조용히 섰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멀리서 딸을 바라봤어요.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수민. 아버지가 아닌 미라가 수민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빛나고 베일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하객이 백이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 저게 뭐야? 개잖아. 예식장에 개를 데려와. 속닥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줄 하객이 뒤를 돌아봤고 또 그 옆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파도처럼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습니다. 저 할머니 아까 본 것 같은데? 신부 대기실 앞에 있던 사람 아니야? 왜 또 들어온 거야?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랑 쪽 하객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버질로드를 걷던 수민도 웅성거림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다시 정화를 봤어요. 수민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수민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수민아, 앞만 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민의 눈은 여전히 정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 할머니는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걸까? 왜 내 가슴은 이렇게 떨리는 걸까? 식은 겉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신랑 재훈이 수민의 손을 잡았고 주례가 축사를 읽었어요.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수군거렸어요. 신부 집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결혼식에 오다니. 혹시 신부 친엄마 아닐까? 그 말에 신랑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신랑 어머니는 미라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사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라는 애써 미소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복도 한쪽 귀빈실. 신랑 어머니가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노인은 누구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잘못 찾아왔다고요? 계속 신부를 쳐다보던데요. 혹시 신부 친어머니 아닙니까?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 수민이는 제가 낳은 딸이에요. 그럼 왜 저렇게 신부를 보는 겁니까? 하객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요. 우리 집안 망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라는 귀빈실을 나와 예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정화는 아직 식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배기를 안고 멀리서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라는 이를 악물고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나 좀 따라와요. 정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오라니까요. 미라는 정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식장 뒷문 밖 주차장으로. 밖은 추웠어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미라가 정화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냥 딸 얼굴 보고 싶어서 딸. 무슨 딸이요? 우리 수민이는 내 딸이에요. 내가 키운 딸이라고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잘 키워주셨다는 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면 왜 나타난 겁니까? 31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나타나요?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만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 수민이가 흔들려요. 지금 행복한 애를 왜 흔드는 겁니까? 흔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축하는 무슨, 당신 때문에 신랑 집안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수민이가 망신당하고 있다고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요. 다신 나타나지 마요. 정화는 배기를 안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수민이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뭔데요? 편지예요. 그리고 사진. 미라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가져가요. 제발이요. 읽어보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럼 전 정말 안 나타날게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됐어요. 이제 가요. 다신 오지 말고.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차장을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배기가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처럼. 미라는 쓰레기통에 버린 봉투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이게 맞는 거야. 우리 수민이를 지키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식장 안으로 돌아온 미라를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까 그분은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분이 절 계속 수민아. 미라가 수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행복한 날이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 수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저 할머니는 누구일까? 왜 나를 그렇게 슬픈 눈으로 봤을까? 식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고 예식장엔 정리하는 직원들만 남았어요. 수민과 재우는 야외 정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신부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 척했지만 사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겠지. 수민이를 지킨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정화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슬픈 눈빛이.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실례합니다. 청소 담당 직원이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네, 이거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요. 신부님 앞으로 온 것 같아서요. 직원은 구겨진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봉투였습니다. 정화가 건넨 그 봉투, 수민에게라고 적힌. 이게 왜 쓰레기통에 있길래 버릴 뻔했는데 이름이 신부님 성함이라서요. 혹시 실수로 버린 건가 싶어서 가져왔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쳐다봤어요. 손글씨로 휘갈겨 쓴 수민에게. 글씨는 떨렸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버려야 해. 이걸 수민이가 보면 하지만 손은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낡은 종이 한 장,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눈물이 배어 있었어요. 수민아, 그날 엄마는 너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단다. 그때 엄마는 2달째 밥을 못 먹고 있었어. 내 아빠는 감옥에 있었고 엄마 혼자서는 너를 지킬 수가 없었지. 미안하다, 수민아. 너를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입양됐다고 하더구나. 엄마는 매일 너를 찾아다녔어. 경찰서도 가고 보육원도 다시 찾아갔지.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단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어. 그래도 엄마는 널 잊지 않았어. 내 생일마다 케이크 대신 개 사료를 샀단다. 기억하니? 내가 2살 때 좋아하던 하얀 강아지. 내가 백이라고 불렀던 그 강아지 말이야. 엄마는 똑같이 생긴 진돗개를 키우며 너를 기억했어. 너를 기다리면서. 수민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 편지밖에 없구나. 행복해라.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내 딸. 이정아 편지를 다 읽은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백이 그 강아지 이름이 미라는 종이 한 장을 더 펼쳤습니다. 친권 포기 동의서였어요. 날짜는 31년 전. 그리고 사진. 2살 배기 여자아이가 하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지금의 수민과 똑같았어요. 미라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이정아, 그 사람이 진짜 미라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31년 전이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 수민이를 처음 본 날. 담당자가 말했었죠. 이 아이 친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입양하세요. 미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였죠. 아이가 필요했으니까요. 자신의 아이로 키우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친어머니는 살아 있었어요.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요. 내가 수민이를 빼앗은 거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자신은 수민이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키웠고 진심으로 아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라는 편지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일어섰어요. 수민이한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 들어왔어요. 엄마, 사진 다 찍었어요. 이제 피로 연장 수민은 미라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우셨어요? 미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뻐서. 하지만 수민은 미라 손에 들린 봉투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아, 이건 수민은 봉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수민에게라고 적힌 글씨. 이거 제 이름인데요? 수민아, 그건 너무 늦었습니다.
수미는 이미 봉투 안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사진이 먼저 떨어져 나왔습니다. 2살배기 여자아이와 하얀 강아지. 수미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 나인가요? 수미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2줄, 3줄.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미는 편지를 다 읽고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 입양된 거예요? 미라는 눈을 피했습니다. 수민아, 그게 대답해 주세요. 나 입양된 거 맞죠? 그래. 맞아. 수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아까 그 할머니가 수민아 들어봐. 그때 나는 내 친엄마가 죽었다고 들었어. 정말이야. 보육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셨어요. 나를 찾아다녔다고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배신감이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긴 거예요? 수민아,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흔들릴까봐요? 저는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 권리도 없었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는 내 딸이야. 수민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했으면 진실을 말했어야죠. 수민은 봉투를 꼭 쥐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미라가 뒤따라갔어요. 수민아, 어디가? 그분 찾아갈 거예요. 제 진짜 엄마를 만날 거예요. 피로 연장에서 기다리던 하객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재훈도 달려왔어요. 수민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식장을 빠져나갔죠. 웨딩드레스 차림 그대로. 손엔 편지를 꼭 쥔 채 택시 안. 웨딩드레스 차림의 수민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구겨진 편지, 눈가엔 눈물 자국. 기사님이 백미러로 수민을 쳐다봤어요. 손님, 결혼식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기도 남양주요. 주소는 여기.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뒷면에 적힌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거기 고시원촌인데요. 거긴 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점점 멀어지는 예식장. 수민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2살 때 좋아하던 하얀 강아지. 내가 백이라고 불렀던 백이,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어요. 수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재훈. 수민은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택시는 강남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거세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택시는 남양주 외곽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들, 깨진 간판들, 어두운 골목길.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손님, 여기에요. 수민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고시원 건물이 보였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1층 편의점 간판은 꺼져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민은 웨딩드레스가 젖는 것도 모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으로.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수민은 편지에 적힌 호수를 찾았어요. 3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킁킁거림. 개소리였어요. 수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티셔츠, 헝클어진 머리. 정아는 수민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민아, 정말 너니? 수민은 대답 대신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아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편지라는 걸 알아챘죠. 이걸 읽었구나. 당신이 제 엄마예요?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수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날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럼 뭐예요? 31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찾았어. 매일매일 찾아다녔단다.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럼 포기했어요? 날 포기한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어. 정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지 못해서 미안했고,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졌단다. 바로 그때 안에서 하얀 진돗개가 뛰어나왔습니다. 백이었어요. 백이는 수민을 보자 꼬리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수민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어요. 수민은 무릎을 꿇고 백이를 안았습니다. 백이는 수민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반기는 것처럼. 수민은 백이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움, 슬픔, 분노, 그리고 사랑. 정아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복도 창문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미는 백이를 안은 채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기억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행복했어요. 양어머니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수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아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손이 너무 거칠지? 미안해. 엄마가 부드러운 손으로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수민은 정아를 안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도 머리가 헝클어지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안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 내리는 좁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이도 그 곁에 있었어요. 꼬리를 살랑거리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미는 정아의 방을 봤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응. 괜찮아. 백이도 있고. 수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은 강남 아파트에서 편안히 살았는데 엄마는 이런 곳에서 이제 함께 살아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니야, 수민아. 엄마는 괜찮아. 너한텐 내 삶이 있잖니. 정아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내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제 다시 만났는데 헤어질 순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백이가 그 사이에서 낑낑거렸어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복도는 따뜻했습니다.
31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온기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수미는 정화의 좁은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정화가 빌려준 낡은 티셔츠를 입고 백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1년 전 진실, 양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친어머니의 살. 새벽 5시, 정화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컥컥, 거친 기침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원래 좀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미는 정화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엄마,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정화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어요. 수미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환자가 고열의 기침을 심하게 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화를 들것에 옮겼어요. 백이가 짖으며 따라가려 했습니다. 백이야, 여기 있어. 엄마 곧 올게. 수민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화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엄마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정화를 진찰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이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얼마나 굶으신 거예요? 수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있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화는 병실에 누웠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수미는 침대 곁에 앉아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정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서 있었어요. 재훈도 함께였습니다. 수미는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재훈이가 내 휴대폰 위치 추적했어. 걱정돼서 미라는 침대에 누운 정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정화 씨.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미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는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수민이 놀라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수민아,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31년 전 보육원에서 입양 서류를 받을 때 담당자가 친어머니가 살아있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서류를 조작했어. 뭐라고요? 나는 아이가 너무 필요했어. 그래서 친어머니 사망 증명서를 위조했어. 이정화 씨가 너를 찾지 못하도록.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가난한 집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었어.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갔을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재훈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장모님, 그건 범죄예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어젯밤 경찰서에 자수했어. 수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자수요? 응. 입양 서류 위조죄로 조사받았어. 벌금형을 받을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정화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연민이었죠. 미라 씨,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네. 당신도 아이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나는 이해해요. 이정화 씨 대신 부탁이 있어요. 수민이를 계속 사랑해 주세요. 당신도 수민이 엄마니까. 미라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수민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화는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민아, 이리 와봐. 수민이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정화는 수민의 손을 잡고 미라의 손도 잡았어요. 우리 셋 다 엄마와 딸이야. 그게 진실이야.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병실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재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후 정화의 상태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까요. 수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미라도 함께 왔어요. 두 사람은 정화를 간호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정화 씨,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고마워요. 미역국 참 오래 먹어봤네요.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정화가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니? 수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민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1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내 딸 이제 그 말 들으니까 다 살았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라도 함께 울었어요. 재훈도 문 밖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백이는 병실 창문 밖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정화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수민과 재훈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깨끗한 아파트. 정화는 여전히 낯설어했지만 수민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하지만 수민아, 엄마가 이런 데서 살아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걸요. 백이도 함께 왔습니다. 아파트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재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백이도 여기 식구예요. 편하게 지내세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좁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며칠 뒤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손엔 음식을 가득 들고 이정아 씨, 오늘은 갈비찜 해왔어요. 미라 씨, 매번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수민이 엄마라고 부를 때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죠. 어느 엄마 부른 거야? 수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요.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과 백이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지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화는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수민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어느 날 재훈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사진 다시 찍을까? 응? 왜? 그날 사진엔 어머님이 안 계시잖아. 이번엔 제대로 가족 모두 함께. 수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엄마들 어때요? 정화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사진 같은 거 엄마.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이정아 씨, 우리 함께 찍어요. 수민이 평생 간직할 사진이잖아요.
정화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말 네 사람은 작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었어요. 동네 언덕 위 작은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 신랑 여기 서시고요. 어머님들은 양옆에. 수미는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정화는 미라가 사준 연분홍 한복을 입었어요. 미라는 하늘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네이비 양복. 그리고 백이도 함께였어요. 목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자, 다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찰칵. 하지만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는 것도 아름다워요. 이번엔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찍어볼까요? 정화가 수민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미라도 반대편 어깨를 잡았어요. 수민은 두 엄마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훈도 옆에서 미소 지었고 백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완벽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다섯 식구는 교회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정화가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돌았지만 결국 길은 다시 만나게 돼 있구나. 수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저를 보육원에 맡긴 것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대신 더 빨리 찾지 못한 게 미안할 뿐이지. 미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막았으니까 당신도 수민이를 사랑한 거잖아요. 수민은 두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백이가 세 사람 사이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기쁜 듯이 짖었어요. 재훈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다섯 식구는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거실 큰 TV에 띄워놓고 와, 진짜 예쁘다. 이정아 씨 한복 입으니까 공주님 같아요. 미라 씨도 정말 우아해요. 우리 수민이가 제일 예쁘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다 헤어지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기억하고 또 기다리네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수민이 정화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미라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재훈도 함께 끌어안았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백이가 네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낑낑거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그렇게 31년 만에 길 잃은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죠. 사람은 다 실수하고 다 헤어지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기억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 이제야 알겠습니다. 31년이 걸렸지만 결국 길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날 결혼식장 문 앞에서 하얀 진돗개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오래된 엄마의 부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결국 딸에게 닿았습니다.